그 글램핑장 카라반 글램핑장을 갔었던 그 불편한 추억들이 브로크백 마운틴을 보면서 많이 떠올라요. TV 예능 프로들 보면은 여자들끼리 하는 프로보다 남자들끼리 하는 프로가 더 인기가 많았고 아 그러네. 시청률도 그쪽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남성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라디오도 청취율이 높아요. 그 최화정 무시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취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망해가는 방송국의 영어 팟캐스트 김희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도둑 녹음하기 되게 힘들어 죽겠어. 대표는 오지 않나. 몰래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뭐 몰래는 몰래죠.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긴 하니까. 지금 여기 있던 사람도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그 감사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정식 녹음을 하던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둘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 감사해 감사.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는 겁니까? 뭐 원래 방송국이 이렇게 감사가 많습니까? 우리 방송국 맞는 거죠? 출자 출연 기간의 속성상 감사는 뭐 피할 수는 없으니까 법상으로. 근데 이제 항상 할 때마다 늘 의심되는 건 지금 자료는 존나게 달라 그러면서 과연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자료들을 제대로 읽고는 있을까? 실제로 뭐 의회에서 그 행정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의 질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자료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자기들 뇌피셜 나오는 대로 질의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것만 갖다가 들이밀죠.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단편적인 자료들만.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이 많은 자료들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결국 어쨌건 서울시로부터 지금 어쨌건 예산을 올해까지지만 어쨌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쨌건 출자 출연 기간이니까 뭐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뭐 우리 임직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쨌건 자기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분명히 투여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하겠다라는 이제 지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한 검사인 건지, 아니면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TBS 죽이기를 위한 뭐 또 한 번의 어떤 그 근거 찾기인 건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아무튼 A부터 Z까지 다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 얘기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기사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TBS가 벌이고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노조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노조 관련해서, 노조는 이제 말 그대로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의 그룹이고 직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동호회 같은 느낌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뭐 세금을 타다 쓴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단지 회사에 있는 공간 한 곳을 대여해 주는 정도까지만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이나 운영비는 다 이제 직원들의 지갑으로부터 혹은 직원들의 월급으로부터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노조 활동을 한 사람들끼리 했던 회의록을 달라라고 회사에 그것도 노조회가 아니라 회사에 요청을 했어요. 회의록을 달라, 보도자료 달라, 성명서 달라. 보도자료랑 성명문은 까놓고 얘기하면은 뒤지면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또 정리해서 줘야 되냐고. 우리는 피감 기관이잖아. 감사를 받는 사람이니까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해명해라. 아니 이거 되게 웃긴 거야. 이게 자기들이 사실 조금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자기들이 찾아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외부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경영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을 요청하거나 이렇게가 돼야지,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자료만 보내달라고 요청 띡 던져놓고 답변 오기까지만 기다리는 게, 이게 과연 지금 이게 아마 다른 국회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국정감사 할 때 이게 적절한가 싶어요. 성명서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회사 서버에 글을 올리잖아요. 음. 그래서 어차피 회사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에 있으니 그건 뭐 모아서 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은 솔직히 말해도 회의록이죠. 그렇죠.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조직에 대한 기반, 뭐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기반이 그 조직원들, 그러니까 여기 구성원, TBS 구성원들이 월급에서 일부를 내서 줬던 거를 통해서 만든 회의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구성원들조차도 다 여기 조직원들인데 그거를 왜 회사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지 하다못해 공문을 보내서 노조 쪽에 뭐 회의록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쿠션 한번 매긴 거란 말이죠. 그렇지. 이거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노조의 어떤 회의록이나 노조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도 지금 모르겠는 아주 초유의 일인 것 같아요. 회사도 불쌍해요. 회사 입장에서도 노조한테 그 회의록 달라 그러면은 노조는 무슨 생각일까? 사측이 알아서 뭐 방어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몰상식한 요구들도 그냥 가감없이 이 요구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아주 한심하다. 우리가 지방자치는 분명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회는 분명 필요하고 이것이 멀쩡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역량이 되는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지자체에 참 의심스러워요. 서울시 시민이시죠? 그죠? 서울시 시민이거든요. 저도 너무 아까워요. 이게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참 길긴 한데 너무 아까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국회의원은 겸직이 안 되는데 시의원, 구의원들은 겸직이 돼요. 아 진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의회나 구의원은 국회의원처럼 이제 그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직장처럼 월급처럼만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인과 비교해서 보면 사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받는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직장인들이랑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들 대부분이 우리가 사실 직장인들이니까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시민들이 지방자치 의원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야 백업이 있어야만 그 지방자치 의원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조례를 형성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거 본 것 같아.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구의원인가 시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알바한다 했던 걸 내가 본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근데 그 자영업자들도 사실 그냥 작게 뭐 분식집을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작게 분식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치, 아무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이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굴릴 수 있을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토착 세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쨌건 지역에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간을 갈아 넣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 소규모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불가능하고 시간을 조금만 넣어도 이미 시스템화를 해서 자영업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고 자기만의 어느 정도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만 이 시스템에 들어오기가 더 쉽고 그리고 이제 내부 그 지역의 여론들도 만들기 되게 쉬운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에서는 부업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셈이에요.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의 그런 셈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괴리가 되는 정책들, 조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TBS 폐지 조례안만 해도 그래요. 물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 중에서 김어준이라던가 이런 특정 진행자들을 당연히 싫어하는 시민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물론 그들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다수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수치만 따지고 보면은 청취율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었었으니까 사실 인기가 없다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수치는. 그런데도 어쨌건 이 시의원이나 시의원 서울시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TBS를 없애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되게 단언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배경은 사실 이런 데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방자치 의원들을 직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사실 공천을 줄 때, 지방자치 의원들에게 공천을 줄 때 이게 괜찮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다 판단하고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뭔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재미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소환되었다가 오신 감사 잘 받고 왔어요? 감사 아니에요. 뭐 하고 왔어요? 친일 행위요. 아하. 고정 잘 고정 잘 이렇게 했어요? 아니 자꾸 국회에서 우리 출연료들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거기 의원 이름 잖아요. 의원은 어느 쪽 의원이십니까? 저쪽 의원이시죠. 저쪽이라니 우리 쪽이지 이제. 아 우리 쪽이시죠. 난 아직 변절하지 않았다. 저쪽이다.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예전에 김재동 씨 때부터 그랬어요. 출연료. 그렇죠. 방송 출연료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들이에요. 비단 지금 김어준 얘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항상 있어 왔어요. 국회나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나 KBS나 혹은 TBS 같은 그런 공영 방송사들한테 출연하는 연예인들 그 좌편향 연예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출연료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연봉이 억대다. 그러면서 자꾸 그 공개 제기를 하는데 이건 두 가지 문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야, 막 좌파 연예인들 저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네, 막 세금으로 주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걸 요청하는 것에는 보통 공영방송사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KBS나 저희 같은. 민영은 대상도 아니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 방송인의 그 출연료라는 것은 영업 비밀이에요. 그렇죠. 경영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MBC에서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유재석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서 SBS가 야 우리가 2,000 줄 테니까 와. 그럼 가져 시정 논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방송국이 아니어도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1대1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나랑 회사랑 하는 계약이야. 나도 내 연봉 사람들한테 안 알려. 그거는 그치.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원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연봉 기준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을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공개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원도 아니야. 이 사람은 직원도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고 말 그대로 여기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알려달라고 그러고 알려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너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행 씨 위키트리에서 김행 씨라뇨. 김행 장관 후보자님 자님한테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다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개 안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 때문에 계속 우리도 제공을 못 하는 건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첫 번째가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개가 돼요. 어떤 식으로든 뭐 퍼지겠죠. 얼마 받았다. 뭐 강의료가 얼마를 받았다. 혹은 뭐 출연료를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보도가 나잖아요. 그쵸. 그럼 일반인의 연봉 기준에서 그걸 보도를 냅니다. 조선일보들이 당연히 야 지들은 많이 받으면서 아니죠. 거기도 막 2, 3억까지는 아니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과 일반인은 티어가 달라요. 그렇지. 직군이 그러니까 다르지. 그 되게 웃긴 게 뭐 공효진 배우가 100억 60억짜리 빌딩을 사서 160억에 하는 것에서는 기사가 나면은 와 대단하네, 뭐 투자 잘했네. 연예인들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걸 자꾸 일반 직장인의 관점으로 끌고 오니까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딴따라가 왜 돈 많이 벌어? 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다른 연예인들이 많이 버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 이게 문화예술인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다니까 얘들은 지금 보면. 일단 그래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편집해도 돼요. 뭐 그래 성인용품 안 할 거야, 다 낼 거야. 성인용품 팔던 애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럼 다른 성인용품 사장님들 와서 방송 해보세요. 그만큼 나올 수 있는지 성취율이. 그것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도 있는 거고. 능력주의 사회라며 자유주의 사회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며.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거야. 이런 뭔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자꾸 출연료 얘기로 막 여론을 호도하고 막
근데 여론이 돈에 너무 쉽게 움직여.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딱 그런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그걸 보고 어우 많이 받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발만 떨어져 놓고 생각하면 다른 연예인들 받는 걸 생각해봐요. 그 기준에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서 연예인의 몸값, 출연료라는 걸 책정할 때 좌파 연예인 얼마, 우파 연예인 얼마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S급, A급 이런 식으로 급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성과급 제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뭐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족도 모르는 의원들은 되게 방송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만드는 거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특히 뭐 예능 프로들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그냥 놀면서 돈 버는 것 같겠지. 근데 이 방송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이제 연봉이라는 표현도 좀 웃기죠. 연예인들한테 연봉이라는 그걸 붙이는 것도 기준을 붙이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왜 그렇게 여길까? 그러니까 비단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산업, 특히 예술과 일반적인 영역 사이에서 있는 산업들,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닌 일반 사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험 사회예요. 그래서 수험 자격증 권력을 사회지. 통해서 만들어진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동은 그 노동의 강도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례하지 않고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노동은 귀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버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좀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자문료들은 솔직히 변호사 자문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상담 받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솔직히 네이버 지식인에 찾으면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 타이밍에 이 멘트를 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경험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 자문료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쉬우고 막 하대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다른 업무들도 중요하고 다른 일들도 가치가 있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이 두 개를 절대적으로 섞일 수 없는 혹은 절대적으로 갭 차이가 큰 두 다른 상위 노동과 하위 노동으로 본다는 거죠. 보수 꼴토 의원들의 월급과 실제 사용한 진행비 이런 것들도 오픈합시다. 오픈하면은 오픈됩니다. 에? 다 오픈돼요. 아니 보좌관들까지 정보 공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개 청구를 해야 하잖아. 일반 시민 중에서 과연 그거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하겠죠. 물론 저는 하겠죠. 저는 하겠지만 누구나 몇이나 하겠어. 실제로 그 정보들이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까지의 일반 시민들의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그죠. 정보의 폐쇄, 정보의 그 정보 격차를 이용한 권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정보 권력들은 많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 연예인들에 대한 수입 국세청한테 물어보면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국세청한테 국세청은 물어보면 되지. 다 알고 있어요. A부터 Z까지. 근데 왜 국세청이 말을 안 해주겠어? 안 되니까. 개인정보니까 말하면 안 되니까. 국세청은요 대통령부터 저기 밑에 있는 깐난아기까지 얼마 받는지 다 알아요. 하여튼 정치인들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언젠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빨갱이. 혁명이 답입니다. 빨갱이다. 장지용의 나는 도대체 그럼 언제쯤 일어나는 겁니까? 장중에 난 근데 일으키기 전에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유유자적하러 갈지도 몰라요. 장지용의 나는 일으키기에 너무 살이 쪄가지고 말을 탈 수가 없어. 말이 무너질 듯. 지금 지방 가서 체력 훈련하고 올라온대잖아요. 추석 때 뭐 했습니까? 추석 때 글램핑 했습니다. 글램핑 했는데 처음 해봤거든요. 와 글램핑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고. 어디서 하셨습니까? 경북 영주에서 했는데요. 영주에서 했는데 그 원래 기대했던 거는 약간 그 앞에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것처럼 나와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건 강인데 그냥 계곡 수준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망했는데 저는 불멍이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불멍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색깔 넣는 거 했습니까? 오로라 가루요? 했죠. 와이프가 와장창 사와가지고 재우시러 가셨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그럼 혼자 가겠습니까? 날씨도 딴 엄청 사람이 좋아하는데. 가시죠.
날씨도 좋아가지고 괜찮았어요. 영빈 씨 글램핑 가보셨습니까? 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캠핑 남이 가는 걸 따라간 적 있어요. 요즘에 캠핑 붐이라 캠핑 장비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저는 캠핑을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해보고 그 서울대공원 이거 좀 비밀인데 서울대공원 아시죠? 청계산 편집 안 밑에. 할 거예요. 잘 얘기하세요. 아니, 서울대공원에 캠핑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 거기 예약하기가 되게 힘든데 중학교 때 아니다. 고1 때 갔었거든요. 고1 때 저희는 영어 캠프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맞아 그런 거 많아. 영어 캠프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술을 먹었었는데 뭐 다 그렇죠. 하라는 영어는 안 하고 아니 비어 먹었어 비어. 근데 이제 그 정도면 늦었지. 캠핑장이 되게 좋아요. 싸고 그래서 그런 캠핑장도 좋고 그 카라반? 네, 제가 카라반. 카라반에서 잤어요. 아 카라반에 이번에. 가셨습니까? 카라반. 작년에 카라반을 친구랑 한번 갔었는데 네. 아 옆에 차 너무 흔들려가지고 어머 걔 죽여버리고 싶어. 글램핑장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진짜. 그 차도 고1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지난달에 갔었어요. 지난달에. 큰일 날 뻔했네. 아, 작년에. 작년 얘기구나. 고1 때는 아니었죠. 고1 때는 그리고 서울대공원 캠핑장에는 카라반이 없어요. 카라반은 요즘에 좀 더 지방으로 비쌉니다. 가야 돼요? 좀 더 비싸고 그 요즘 카라반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카라반은 이렇게 딱 그 커플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남자 둘이 거기 있으면 상당히 서로 불편합니다. 커플도 사실 되게 좁고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원래 불편하러 가는 거잖아요 캠핑이. 불편해야 더 붙고 네, 붙어야 더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그때 그럼 차 흔들린다고. 그 글램핑장 카라반 글램핑장을 갔었던 그 불편한 추억들이 브로크백 마운틴을 보면서 많이 떠올라요. 그게 그렇게. 영업 PD는 추석 때 뭐였습니까? 저는 추석 때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부부가 한강 가기 되게 좋은 날씨여가지고 한강에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한강이 보입니까? 아니죠 이제 차 타고 여기까지 왔죠. 여기 그 난지 한강공원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아 맞아요. 거기도 캠핑장 있죠.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잔디밭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돗자리 깔고 하는데 지금 캠핑 의자를 2개를 사가지고 같이 앉아서 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캠핑 의자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되게 싸게 팔던데. 근데 지금 거기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 보내셨군요. 그럼요. 빨리 가족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하셨습니까? 저요 삼국지 10이요. 내가 아니 여건이란 인물을 참수했던데. 아 여건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있어? 나 몰랐어. 삼국지 여건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건이라는 장소를 참수하고 관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장비로 천통했던. 네, 그러니까 그 삼국지가 의형제는 배반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텐니. 의형제끼리는 서로 배반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나. 그래서 유비를 제가 배반을 할 수가 없어요. 모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으로. 관우가 도독이 됐어요 이제. 난을 못 일으키는. 난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유비가 뒤질 때까지 기다렸지. 그래서 유선이 왕권을 잡자마자 모반. 그래서 유선을 참수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근데 왜 회사에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왜 자꾸 친일이야? 회사에서 여기서도 모반합시다. 제가 관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모반을 합시다. 제 회사에서는 거의 한 채모 정도. 원래 게임이나 영화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래서 하루 종일 삼국지 10 하다가 그 코에이에서 삼국지 8이 리메이크돼서 나올 겁니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14... 그게 제일 아마 반응이 좋았을 명작이 시리즈일 제일 거예요. 명작이었죠. 8이 제일 명작이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항저우 올림픽 하잖아요. 어제 CBS 라디오 그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줬는데 항저우 올림픽에 그 e스포츠 분야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로 금메달 따신 그분 감동이었어. 선수가 민방위도 끝났다던데. 네, 44살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오락실에서 한 그 어떤 쿠사리 먹으면서 자란 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되게 좀 감동적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기를 그렇게 파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한기를 파았지는 딱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상욱씨 파요 이제. 지금 30 그러면 내가 64세 베이징 올림픽 e스포츠 삼국지 분야. 아 근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나도 저 그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 상욱지 올리고 나서 글램핑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저는 상욱지 토탈워를 켰습니다. 저는 토탈워 시리즈가 재밌더라고요. 아, 네, 삼국지 10 재밌습니다. 그게 삼국지 10은 그 고전 게임 월드 이런 데 찾으면은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잘 보내고 추석 끝나고 나서 다들 영화 보셨죠? 네. 오늘 영화. 네. 오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이고요. 이안 감독 영화입니다. 이안 감독 영화고 제이크 질레날
그 다음에 히스레저. 히스레저가 두 주연이었습니다. 2000 몇 년 영화죠? 6년 영화. 6년. 되게 옛날 영화입니다. 자, 줄거리 소개 장지용 PD 부탁드립니다. 네, 줄거리는 이 영화의 배경은 저는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파일 하나만 보내드리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금방 갔다 갔다 올게요. 오세요. 오늘 녹음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어쨌건 소개를 하죠. 브로크백 마운틴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1964년이 배경입니다. 1964년 미국이 배경이고요. 이 브로크백 마운틴, 브로크백 산, 이 산 이름이 영화 속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산인데 이 산의 양 방목지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양을 지키는 일을 하려고 모인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애니스와 잭이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인데요. 이 애니스는 약간 그 뭐랄까 좀 남성적인 성향을 시작부터 좀 보여주고 잭은 오히려 반대로 좀 여성스러운 외모, 여성스러운 약간 눈빛, 꽃미남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명의 그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죠. 어쨌건 둘이 그래서 그 이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잭은 어쨌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숙련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애니스는 좀 오히려 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잭이 양을 주로 보고 애니스는 가사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량을 받아오는 길에 이게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산 중턱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양을 방목하면서 이제 계속 거기서 버티는 거죠. 이 양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까지. 그치. 방목지에서 내려올 그 때까지. 광활한 지역을 말 그대로 계속 캠핑을 하는 거지. 그죠. 캠핑을 하는 거지. 그런 일이라서 중간중간 이제 식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이 식량을 받아오는 길에 애니스가 곰을 만나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뭐 놀란 노새들도 이제 도망을 가면서 좀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음식들을 주로 잃어버려서 이제 이 애니스가 늦은 시간에 콩만 건져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이 영화를 보면 초반부터 잭이 막 콩이 지겹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콩만 건져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잭은 한 소리를 하는데 이내 이제 애니스의 상처를 좀 이렇게 챙겨줘요. 챙겨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둘이 좀 약간 좀 미묘한 감정을 좀 느끼게 되는데 이 둘이 어쨌건 계속 그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어느 날 만취를 하게 되는데 이 애니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날이에요. 양 방목지로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애니스가 이제 늦게까지 어쨌건 같이 술을 먹었으니까 숙취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지금은 못 올라가겠고 늦은 밤이니까 동 트는 아침에 양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동이 틀 때 올라가야 되니까 잠에서 잘 깰 수 있게 이제 텐트 바깥에서 자고 잭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불이 피워놓은 모닥불이 꺼지면 굉장히 추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결국은 애니스가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잭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애니스가 헐레벌떡 들어가서 딱 눕는데 문제는 이제 텐트가 1인용이에요. 1인용처럼 보이는 그치, 텐트. 그 카라반처럼. 그죠. 카라반처럼 1인용으로 보이는 텐트다 보니까 이 둘이 딱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둘이 이제 신체를 접촉하고 나서 무슨 뭐에 씌였는지 아니야. 잭이 그 예니스의 페니스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세 있잖아요. 한 명이 옆으로 돌아 눕고 있는데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나는 그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근데 실수였을 거야. 갑자기 그 버튼을 딱 누르더니 애들이 갑자기 그렇죠. 막 애들이 일어나는 갑자기 격정적인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엄청 격정적인 밤을 보내요. 다음 날 아침에 어쨌건 일어나서 이제 허겁지겁 둘이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느끼고 이제 그 예정보다 애니스가 좀 일찍 오게 되는데 그 하필 그날 또 양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다른 양 방목지 양들이랑 좀 겹치기도 하고 일을 똑바로 안 했어. 그렇죠. 일을 똑바로 못한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 사장이 이 둘의 관계를 봐요. 그치. 보게 돼요. 우통 까고 둘이 막 희낙낙하고 있는 걸 보고 말지. 그러니까 사장이 이때는 뭐 둘이 동성애자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뭔가 어쨌건 이상하다. 뭔가는 이상하다. 그리고 얘들이 일을 잘 안 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서 이 둘을 좀 일찍 불러들입니다. 일찍 내려오게 하는 거죠. 사실상 해고인 건데 이제 이 해고를 시키고 나니까 이제 잭과 애니스가 서로 뭔가 미묘하게 아쉬워는 하지만 일상으로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잭도 돌아가고 애니스도 돌아가요. 근데 이 애니스 같은 경우는 원래 고향에 약혼자가 있었고, 그치. 11월에 결혼한다 그랬고.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고, 잭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뭐 잭은 다시
다시 볼 수 있으면 보자 정도의 약속만 남긴 채 둘이 헤어져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쨌건 애니스는 그 약혼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고, 딸 둘 있고. 잭은 이제 원래 이제 초반에 나오는 그 로데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로데오 선수로 살면서 이제 평범하게 보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잭이 이제 애니스의 위치를 알게 되어서 이제 글로 엽서를 보내게 되죠. 그 전에 잭이 텍사스에서 앤 해서웨이를 만나서 결혼하죠. 그게 먼저였나요? 그게 먼저였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죠. 어. 그 로데오를 하다가 로데오 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로 NSW가 카우보이 있었고, 걸. 네, 카우보이 걸이었었고, 뭐 어쨌건 둘이 어쨌건 동성애자이지만 이 당시 아까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배경이 1964년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어쨌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여자 각자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잭이 이제 애니스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서 둘이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애니스의 와이프가 애니스와 잭이 둘 사이가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둘이 이제 격정적으로 굉장히 뽀뽀를 하는. 키스에 가까웠죠.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제 애니스는 결국 이제 와이프랑 이혼을 하게 되고 버티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잭 역시도 근데 결혼한 그 여자가 이제 그 집안이 굉장히 잘 나가는 농기계를 파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무시를 받죠. 무시를 받는 상황을 사실상 현실에서는 둘 다 엉망진창인 상황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둘이 만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건데, 어쨌건 잭과 이 애니스 사이에서 잭이 먼저 이 둘이 우리끼리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애니스가 한번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반대로 이혼한 이후에는 애니스가 다시 잭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하지만 이 서로의 이제 사랑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서 결국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잭이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면서 죽게 되고, 애니스는 이제 그 이후에 잭이 잭이 남긴 유품 중에 이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셔츠, 그 셔츠를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잭을 뭐 기리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애니스의 딸이 와가지고 아빠가 결혼한다라고 하고 나서 딸을 보내고 나서 그 애니스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했던 그 잭의 마지막 유품이 될 수 있는 자켓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셔츠, 그러면서 I swear 하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냥 사랑은 보편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BL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게이 문화에 있어서도 그냥 존중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뭔가 우리가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남남 간의 사랑도 되게 애절할 수 있구나 정도의 감상평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랑은 다 애절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잭 질레날과 히스레저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 사실 히스레저인지도 몰랐습니다. 끝나고 알았어요. 영화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레저는 약간 조커 분장을 해야지 좀 알아볼 것 같은. 조커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히스레저인지도 몰랐어요. 실제로 그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쟤를 조커로 써야겠다라고 했던 영화가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이래요. 그렇겠죠. 장지훈 PD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같은 이유로 좀 불편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BL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놓고 보았을 때 이건 완전한 불륜이다. 그거 맞아. 완벽한 불륜이야. 완벽한 불륜이다. 그리고 잭이 더 심해. 그러니까 물론 1964년이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하는 둘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그 잭과 애니스의 감정에 동화되기보다는 잭의 와이프, 애니스의 와이프, 그리고 애니스가 이혼 이후에 그 잠깐 만났었던 그 캐셔 있죠. 그 바의 캐셔. 그 여자나 혹은 그 잭의 와이프 NSA의 감정에 오히려 더 동화되더라고요. 저들은 무슨 죄인가. 저도 그게 그리고 이한 감독이 가장 포인트를 잡았던 게 그 부분이었고, 이 영화를 그러니까 BL이라는 장르로 놓고 봐서도 참 연기도 잘했고, 그리고 이한 감독이 워낙 라이프 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와호장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연을 잘 쓰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산맥들, 그 다음에 하늘들, 구름들, 그 자연 경관을 너무너무 잘 살렸고,
그거 외에 이제 제이크 질렌과 히스 레저가 워낙 연기를 잘했는데 지용 PD가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사랑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이거는 그냥 족밥 새끼와 호러 새끼의 사랑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 그건 있어. 이게 시대적 배경이랑 그 맞아. 그건 있지. 미국의 예. 이 지역에 대한 특색을 조금 파악하고 봐야 돼. 이거는. 그거는 감독도 나나 선배가 본 것처럼 그렇게 볼까봐 중간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둘이서 사는 걸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쟤네 둘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성기가 뽑히고 갈갈이 찍혀서 죽은 적이 있다. 그걸 이제 애니스가 9살의 나이에서 그걸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감독이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건 감정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애니스의 와이프, 잭의 와이프에게 자꾸 이제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거지. 그들은 정말 제일 불쌍한 거죠. 특히 애니스의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키스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잭의 와이프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맞아. 근데 맨 마지막 그 통화 장면 보면 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 근데 거지. 그것과 불륜 형장을 목격한 것과는 다르지.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족밥 새끼라고 얘기하는 게 애초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집 앞에서 하진 말았어야죠. 그렇지. 그 집 앞에서 하지 말았어. 그리고 아무리 잭이 좋아도 여기를 끊어내고 이혼을 하고 한다든지 낚시한다 그러고 계속 뻥치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지. 장장 몇 년의 기간 동안. 그럼 물고기라도 좀 잡지 좀. 어? 물고기라도 좀 잡지. 그럼 그거는 그냥 버려두고 그래놓고 맞아. 계속 뭐라 그래요 잭한테 무서워하고 잭이 막 그냥 떠나자 하면 또 사회 분위기가 무섭고 그러니까 족밥 새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누군가에 상처 주지 말 짓은 하고 다녔어야지. 그렇지. 그냥 보편적으로 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이어야 했는데 근데 그러지 그 상처를 주는 그 와이프한테는 심지어 화내요. 그럴 때는 겁나 마초적인 기질들을 계속 보여줘요. 막 와이프가 막 의심하고 막 뭐라고 할 때는 막 화내고 담배 그래요. 어딨어? 내 담배 네 주머니 찾아봐.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막 밖에서 사회생활 다 예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막 집에서 기고 집에 와서는 밥상 없고 막 이거랑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대 한국 사회에 있었던 게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대요. 집에 와이프도 있고 아내도 그랬겠죠. 있고 많죠. 아들 딸도 있는데 많았지. 이제 그 자기의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내추럴 본을 못 이겨서 그런 게이 바나 게이 그런데 다니던 사람들이 그 은근히 많다고 목장 하더라고. 주인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하면 안 되지. 이혼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혼자 하는 역할이라도 하든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와 반면에 잭은 호로 새끼인 이유는 잭은 끊임없이 흘리고 다녀요. 기본적으로 제이크 질란의 새끼가 있거든요, 얼굴에. 자, 여자도 잘 꼬셔요. 그리고 애니스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어린아이의 사랑과 같아요. 잭이 애니스에 대한 사랑은 왜 더 자주 안 갈구하는. 만나죠? 약간 징징거리지. 더 주세요. 그리고 애니스 너 안 와? 그럼 나 멕시코 가서 게이바 가서 쟤랑 잘 거야. 너 안 와? 그럼 나 오늘 목장 그 남자랑 가가지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잭은 애니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애니스를 좋아하긴 하죠. 애니스에 끌리긴 하죠. 하지만 계속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애니스가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할 때마다. 근데 애니스는 그렇게 막 족밥 새끼긴 한데 막상 그 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놔버리고 훅 울면서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면서 이제 잭한테 자기 진심을 전하죠. 그게 화학 뭉클하고 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밥 새끼예요. 그거는 잭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지가 족밥이라서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세요. 그래서 감독이 일부러 그 이야기의 플롯 자체의 초점을 예니스에 놓고 잭한테는 안 둔 게 아닐까. 잭한테 두면은 이게 남봉꾼이 돼버린 거잖아. 그죠, 영화가 그렇죠. 남봉꾼의 영화가 되는 어. 거잖아. 제가 남봉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어쨌건 저는 이제 줄거리 정리 때문에 항상 그 보거든요. 이게 작성된 리뷰나 인터뷰 기사들을 좀 보는데 보면 그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성소수자 감독이신 김종광소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성애자 감독과 이성애자 배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BL 감성물이다. 게이 감성물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감성을 잘 녹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애 혹은 사랑의 감정이 이것조차도 혹시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가? 라는 의문이 이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BL물이라서 이게 남자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이나 정말 그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도 뭐 썩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건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인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보편적인 사랑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남겨가면서 하는 그 연애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을 읽으신 걸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좀 더 이 김희기가 좀 더 컨텐츠가 크고 하면 김종수 감독이든 뭐 각종 진보 정당의 그 성소수자 위원회든 불러놓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다시 좀 논의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니치하게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보다 BL물이라는 것 자체의 주된 독자층, BL물의 주된 소비층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치. 소수니까 그들은. BL물 어차피 소수니까.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LGBT의 존재,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BL의 주된 장르, 그러니까 백합 장르와 BL 장르는 좀 달라요. 백합 장르는 오히려 대중화가 못 되는데 BL 장르는 훨씬 대중화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게이의 숫자들이 BL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BL물은 2030 여성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커진 거거든요. 그게 제일 시장이 커요. 그게 커져. 그러니까 이 브록백 마운틴의 주된 그 소비층도 여성이에요. 그냥 여성. 그렇기 때문에 BL물은 실제 많은 BL물들은 실제 동성애 실제와는 많이 다른 일종의 판타지 세계. 그러니까 궁 같은 거예요. 궁. 쉽게 생각하면. 그치. 궁 같은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타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정선들을 좀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우보이라는 그런 남성적인 것에 대한 상징과 그들의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얹혀놨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얹혀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들이 존재해서 이게 대중 그 컨텐츠로 확 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게이라 하면 약간 페미닌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닌하다는 뜻은 약간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이 게이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 사실상 그렇지 그 않지. 실질적인 그 게이와 동성애를 하는 남성분들을 보면 상당히 마초적이에요. 근육을 오히려 더 많이 가꾸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남성적으로 보일까를 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빌리지 피플이라고 옛날에 YMCA 불렀던 그 가수들이 있어요. YMCA 했던 그 가수들이 그 가수 member들이 다 게이예요. 다 게이인데 걔네들이 입고 있는 코스튬을 그러면 다 같이 집단? 그 친구들이 입고 있는 코스튬이 다 소방소수, 그리고 경찰관, 아니면은 그 카우보이, 이런 약간 마초적인 성향을 보이는 직업 특성을 보이는 코스튬을 입고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는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여성적인 사람이 게이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마초적인 부분이 더 세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이 영화가 그렇게 안 읽혀질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애니스가 조금 여성의 역할이고 남봉꾼인 잭이 남성의 역할일 거라고 느꼈거든요. 처음에 그 둘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맞아. 기본적으로 히스레저는 사람이 성향이 아이예요. 내향형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이지 않아. 근데 이제 그 텐트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둘이 바뀌죠. 그쵸. 이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위아래가 달라져. 우위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전 그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저는 BL물이 여성한테 먹히는 핵심적인 그 포인트라고 보는데, 뭐냐면 왜 BL물들이, 그러니까 BL물을 여자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애정씬이나 이런 것에서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쾌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보통 뭐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BL물이 가진 큰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그 씬을 보면서 명확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BL물은 애정씬이나 다툼씬에서
일반 남성과 여성의 애정과 다툼 씬과는 좀 달라요. 더 마초적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도르면서 뭔가 서로 이기려는 우위의 다툼이 동물적으로 나타나는 그 분출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연애나 사랑 씬에서의 오르가즘과 여기서의 그 오르가즘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애니스와 잭이 텐트 안에서 섹스를 하려고 할 때도 처음에 둘 다 한 마리의 남성 짐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둘이 누가 위로 갈 것인지를 살짝 이렇게 다투다가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레슬링 같아. 그렇죠. 그게 일반 남자와 여자의 연애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씬들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다툼의 씬 마지막에 그 레이크 앞에서 잭이 왜 우리 11월에 본다고 했을 때 둘이 싸우잖아요. 그때도 막 얼굴 가까이 막 몰아내면서 막 확 치닫잖아요. 그런 감정의 분출 장면들이 일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애 컨텐츠에서 나올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건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멀리 BL이라는 그 성적인 것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TV 예능 프로들 보면은 여자들끼리 하는 프로보다 남자들끼리 하는 프로가 더 인기가 많았고 그러네. 시청률도 그쪽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남성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라디오도 청취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TV나 콘텐츠 산업의 주요 맞아. 그 최화정 무시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취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최장군 최지은 선배한테 이럴 겁니다. 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생각하고 당신도 있었는데. 썸머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 산업은 여자 타겟인 게 더 시장이 커요. 그죠? 크고 대부분 다 이제 뭐 무조건 다 이성애자이지는 않겠지만 그 이성애가 더 많다는 전제하에 그 이제 진행자나 이렇게 패널 자체가 남성인 경우가 그 콘텐츠 산업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BL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1박 2일 무한도전 다 남자들만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시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안 발달하는 게 이상하게 여성 하게 되면은 여성 진행자들이 여성 패널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자꾸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디즈니가 PC를 전략으로 가져온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디즈니라는 회사가 정말 PC에 대해서 막 이것이 옳아야 해라는 사회적 신념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시장으로 갔을 때 여성 타겟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남성 중심의 소비자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라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기도 하죠. 디즈니가. 근데 현재 디즈니가 그러한 PC함을 전략으로 설정한 것이 실제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문이 있죠. 데이터가 그죠. 나오지 않아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이 더 잘 나온다는 건 아직은 그게 먹힌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더 먹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그 딥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구독료의 개념이잖아요. 구독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거기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엔터 산업처럼 뭔가 굿즈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혹은 뭐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출할 포인트들이 많아지면 저는 디즈니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조금 동의하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획사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여자 아이돌을 만들까 남자 아이돌을 만들까 했을 때 대부분 다 남자 아이돌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돌이 돈이 된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K-팝 시장이. 걸그룹이 이상하게 여자 팬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 팬보다. 왜냐면 남자 팬들이 돈을 많이 안 쓴대요. 안 쓰죠. 콘텐츠 산업에. 맞아요. 근데 여성들은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K-팝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이런 전체적인 콘텐츠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돼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매우 잘 봤는데요. 그래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 남자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 아니 남자 혐오하는 거 치고 맨날 남자랑 술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언제 남자랑만 술 먹어요? 여자랑도 먹습니까? 여자랑도 먹어요? 먹죠, 먹기는. 아 근데 약간 눈빛이 흔들려. 썸네일 바꿔야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오늘 제목 뭐 나는 여자랑 술 먹고 있어요 이런 제목이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그래도 히스레저는 안타까운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했고요. 히스레저 저는 제이크 질레나는 그냥 그런 새끼가 있는 점의 새끼가 있잖아요. 그 제이크 질레나이 스파이더맨에 나왔었잖아요. 썼죠. 그 네. 미스터 온가 악역으로 나왔었죠. 악역으로. 근데 그거는 좀 나이가 들으신 다음이었고 사실 브록백 마운틴이 리즈 가장 리즈 시절이죠. 시절이었었고 그때가 제일 잘생겼는데 히스레저는 답답함과 계속 손톱을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그 이후에 나왔던 다크나이트에서는 또 완전히 냈는데 약물 오용으로 너무 일찍 가버려서 아쉬운 배우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와이프 역할 맡았던 사람이랑 결혼도 했죠. 결혼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아기를 낳죠. 실제 결혼하지 않고 파혼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야겠다. 네, 사실혼. 그래서 저는 그 배우도 이뻤는데. 그 배우 예뻤어요. 그 배우는 다 나오죠. 아. 난 그런 의미에서 NSA를 오랜만에 봐서 참 좋았다. 그러니까 저 그래서 좋았다. 처음에 애니스의 배우 보고 오 와이프 예쁜데? 저 배우 예쁘다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NSA가 NSA. 담배 피면서 나오는데 오징어가 돼버리더라고. NSA가 근데 그거 보면서도 그것도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보면서 이제 사실상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이제 딴 생각이 보면서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 영화들은 보면 멜로 영화든 하다못해 그 완전 성인 에로 영화가 아닌 이상은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장면보다는 오히려 엉덩이를 드러내는 장면이 더 많거든요. 생각해 보면 네. 뒷모습을 보여주는 아. 경우가. 그거 다 근데 대역 생각해 보면 서양 영화들은 보면 뒤는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항상 앞은 잘 보여요. 그거 다 대역이잖아요. 아니, 대역이든 어쨌건 장면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배우들 가슴을 내는 그 여배우들도 실제 자기 가슴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 그걸 뭐라 가짜야? 하지? 초록색. 브라자. 아니 붕대? 아니 그게 초록색으로 해놓고 한 다음에 크로마키. 크로마키 그래. 네. 크로마키 옷이 따로 있다고 했었어요. 오르가즘부터.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걸 뭐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들었던 의문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컨텐츠에서는 뒤가 많이 나오고 서양의 컨텐츠에서는 여성의 앞모습이 더 많이 나올까? 누드일 때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다음에 석사나 박사 하실 때 논문을 하나 하시죠. 어느 학과 가서 이 논문을 써야 되는 거야? 영화학인가? 어느 문화 컨텐츠학인가? 그게 아무도 연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와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서양인이라고 앞에 여자가 위에 타고 동양인이라서 여자가 밑에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 히스레저는 뒤로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의아한 거. 그게 그런 것도 왜 그럴까? 있는 것 같아요. 그 왕좌의 게임 보셨습니까? 네. 왕좌의 게임에서 보면은 그 황녀 누구죠? 신시아. 아니 처음에 나오는 애. 그 머리 하얗고 용의 마더 오브 드래곤. 마더 오브 드래곤. 아무튼 마더 오브 드래곤. 마더 오브 드래곤이 테네리페? 몰라. 아무튼 어쨌건 그 마더 오브 데네르 드래곤이 거래. 그 흉노족 같은 아무튼 그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민족. 근데 그 이민족은 기본적으로 계속 독이 자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가 밑으로. 엎드리고 그게 남자가 이제 뒤에서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성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원래는 그거는 모든 동물들이 동물이. 개도 동일하기 그렇고 고양이도 때문에.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여성 상위 장에서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걸 맞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 그게 이제 인류와 동물의 차이를 거기서부터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민족이었던 그 종족이 와,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럼요. 아니요, 그거 되게 그런 의미가 있죠. 있어. 이민족이었던 그냥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문명의 세계로 넘어오는 것을 그 씬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주보고 하는 거는 유인원밖에 없다 그랬어요.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동양과 서양의 그런 인식적 차이가 있는 걸까? 물론 동양을 비하하는 건 아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야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 야만적이라기보다는 내재되어져 있는 어쨌건 그거는 그런 장면들은 어쨌건 내가 평상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욕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양인들의 내재된 욕망은 좀 이렇게 호정 선배 얘기대로라면 약간 동물적인 본성 쪽에 좀 더 가까운 거고 서양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여배우들이나 이 배우들이 누드 씬이 있으면 계약서에 그걸 다 적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적겠죠. 적는데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중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는 뭐 가슴까지는 괜찮아요. 뭐 아니면 나는 엉덩이는 괜찮아요. 아니면 난 백만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이거 크로마키 할래요. 이런데
약간 여배우의 이미지상 우리나라 정서상 가슴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등만 보여주는 건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신기해. 저는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감독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보았을 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체보다는 상체가 훨씬 더 풍부한 경우가 많고 동양 사람들은 왜냐면 서양 사람들의 하체를 보면은 뚱뚱이거든요, 많이들. 그쵸. 골반이 되게 크고 골격이 크니까. 골격이 커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실 그런 위가 얇고 위가 얇고 아래도 이렇게 싹 매끈하게 빠져 있는 그런 빠져 있는 이거다. 이거 발음 실수야. 빠져 있는 그런 곡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 아니 왜냐면 너무 궁금하잖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되게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은 거야. 왜 이러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옷도 보면. 근데 혹시 그거를 그 제이크 질렌hal이나 히스레저의 엉덩이를 보고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앤 해서웨이의 가슴을 보고 나서 생각한 거야. 앤 해서웨이가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차에서. 잭이랑 차에서. 그런군요. 근데 가슴 거의 안 나오. 그냥 벗는 스쳐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갈 때 근데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 딱 머리에? 잡힌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엑기스에 빠지는 거 나왔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그 동양의 옷들을 보면 현대인의 옷들, 전통 의상 말고 현대인의 옷들을 보면 위는 항상 가리지만 아래가 짧잖아요. 클럽 가 보면. 근데 서양 가면 반대야. 생각해 보면. 위를 드러내고 아래를 잘 안 그렇죠. 드러낸단 저는 그래서 말이야. 이게 신체적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서양 사람들은 막 C컵, D컵 이러잖아요. 그냥 보통 일반인들도. 근데 이제 한국 동양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A죠. 그 위험한 발언이야. 나 그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뭐 대한민국의 평균은 뭐 이것도 위키트릭 건가? 씨발. 가능성 있어. 위키트릭 건가? 그런 맥락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겁니다. 뭐 난 내가 대단한 발견한 줄 알았지.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영화 뭐 합니까? 혹시 나와 있는 거 볼래요? 30일 볼래요? 이거 보시죠. 이거 하시죠. 네. 그러면 이걸로 자, 하시죠. 다음 주 영화는 30일입니다. 안녕.